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자, 조국에 대한 대법원 선고 날짜가 드디어 결정됐습니다. 12월 12일 날 오전 11시 45분에 조국에 대해서 대법원 선고가 이제 있게 됩니다. 참 징글징글합니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지금 이제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자칫 황당하게 조국이 자기 대선에 나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했는데, 대법원 소부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대법원 소부에서 결정이 났다는 것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너무 늦어지니까, 특히 이번에 윤미향에 대한 늑장 판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던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결국 전원 합의체로까지 가지 않았다는 것은 조국에 대해서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실형 2년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1심과 2심이 똑같습니다. 죄질도 똑같고 1심, 2심이. 그 다음에 형량도 2년 똑같습니다. 징역형 2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리 1심과 2심이 달랐다든지 무슨 법리 논란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99% 대법원도 그대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그동안 이제 정치에 출마해서 배지를 달고 이런 부분들, 또 법원들이 정치권 눈치를 좀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늦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 오물들, 특히 정치 사회적인 오물들이 하나하나 좀 치워지기 시작했다. 윤미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도 이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 가장 큰 오물은 역시 이제 이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징역형, 중형 이런 선고, 징역형이 나오고 있고,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 구속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될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비교적 그것도 속도가 날 수밖에 없는 게 그 핵심 관련자인 누굽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지금 항소심 선고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부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한민국 정치권의 암적인 존재, 병폐, 쓰레기, 오물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청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좌파에 잠시 거품이 끼어 있었는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지민 비조 이래가지고 거품이 껴가지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갖다가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이제 조국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지민비조 거품은 이미 꺼졌죠. 총선 끝나고 지금 이제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의 지민비조는 사실 끝났다고 봅니다. 양측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지난번 특히 결정적으로 부산 금정 또 전남 영광 이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양측의 갈등이 지금 봉합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민비전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이제 수괴인 조국이 이제 사라지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더 빨리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조국은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아들과 딸 모두에 대해서 지금 입시 비리하고 연루가 돼 있고, 증거 인멸하고도 연루가 돼 있고, 그다음에 황당한 가짜 인턴 활동 증명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강욱의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딸 조민이 지금 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죠. 대학원이 모두 취소가 됐어요. 바로 조국과 관련된 입시 부정으로 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다음에 이제 부정하게 장학금을 수령한 이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에 대해서 감찰 무만, 이 부분까지 해서 큰 것이 한 서너 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재수도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죠, 유재수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 빠져나갈 데가 없고, 그래서 1심, 2심이 똑같이 실형, 징역형 2년이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범죄 혐의도 똑같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조국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이 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재명 민주당에게도 이건 불길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국이 가고 다음에 또 이제 이재명이 가는 것이죠. 이재명이 25일 날 위증교사가 있고,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고,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이 비슷하게 지켜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좌파에 끼었던 거품이 빠지고
대한민국 정치권의 어떤 그 오물 정치, 여기에 대한 청소,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지금 이제 이 사법부에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 볼 수 있고, 그 경우에 조국 혁신당, 조국의 지지자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지민비조 거품은 꺼졌는데,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 지지층들은, 조국 정당 지지자들은 거의 지금 따로 가고 있다. 이게 분명히 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국 혁신당이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져도 그들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나 떨어졌지만은 어제 나온 것인데, MBS 조사,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 그 보궐선거에서도 지금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죠. 조국이 지원을 해줬지만 22%, 무려 22%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이겼고, 민주당이 대패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부산의 어떤 조국 지지자 내지는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의 김경주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양측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등의 골은 쭉 커져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이 보면 7%, 4% 이런 식으로 쭉 잡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자, 이들 그 조국당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은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비명 내지는 반명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싫지만은 이재명이도 싫고, 이렇게 해서 일종의 비명 내지는 반명 세력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조국이 구속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또 민주당으로 간다?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갈 사람들은 다 갔다. 이제 남아있는 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은, 이거 어떻게 보면 친문이라든지, 비명, 반명, 이런 세력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국이 구속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도 이제 곧 이제 날아갈 텐데, 배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구속될 텐데, 그 경우에 이제 친문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비명 이쪽하고 오히려 손을 잡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최근 들어서 조국 혁신당이 그 주장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민주당하고 소위 일치되는 게 없어요. 금투세 폐지도 예를 들어서 이재명 비난하면서 이들은 반대하고 이런 식이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슨 탄핵 이런 거 소추안을 막 만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런 점에서도 이제 민주당하고 완전히 다르고, 이런 거 서로 사실상 좌파 내에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런 상황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양측 간에 지금 갈등의 골은 굉장히 지금 점점 커져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겠다, 이미 발표한 바가 있죠. 이제 각자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민비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황당한 비례대표에 올라타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만들기 전에 상황을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대선 지지도에서도 당시 보면 이제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물론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좀 이제 김건희 여사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된 건 있지만, 이 지민비조 거품이 끼기 전의 상황으로 빠르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완벽하게 원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그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에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조국뿐이 아니고 이재명도 이제 25일 날 위신교사로 해서 이제 중형에 받게 돼 있죠. 그럼 완전히 휘청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상당히 정치권이 지금 요동치게 됐다. 조국이 날아가고 이재명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이 날아가는 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좌파가 소위 말한 지민비조 거품이 꺼지는 것이고, 이제 조국 다음은 결국 이재명이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친문이나 반명계, 이들이 좀 꿈틀꿈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파 내부가 가면 갈수록 더욱 각자 계산하고 생각이 다 다른 이런 모습들로 내부 분란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